네, 안녕하십니까. NCS 한국수력 원자력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바른적성팀의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NCS 한국수력 원자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유형 자체가 이 구성이 어떤 다른 형태들의 시험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단원별로 어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면서 여러 단원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통합 성격을 지닌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이제 문항을 해설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포인트를 각각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신 후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하지 않는 다른 이외의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하셔서 문항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요, 저랑 함께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1번 문항을 먼저 볼게요. 1번 문항을 봤을 때 다음 자료를 참고를 했을 때 잘못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문항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보기를 한번 이제 봐주고 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표를 이제 찾아서 비교 대조를 해보는 그런 형태의 문항으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표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보기를 보기 전에 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 힘드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뭘 해결을 하자,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표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났었던 일하고 좀 비슷한 사건인데 1번에 문제 발생 보도 이후 급격하게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어느 부분을 봐야겠어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봐야겠죠. 판매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더니 지금 대체적으로 13, 14, 15, 16, 19, 20까지 올라가다가 날짜가 10일이 되니까 날짜가 10일이 되니까 갑자기 어때? 10만 대로 줄어들죠.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6만, 5만, 3만, 2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 발생 보도 이유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야겠죠. 그죠? 문제 발생 보도 이유인지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영업팀 부장에 보면은 8월 제품 판매 이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주에 언론을 통해 확인된 초기 제품 분량, 사실 보도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때요? 10일부터 기기 자체 분량에 대한 고객들의 의심이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기 분량 문의에 있죠? 기기 분량 문의 어때요? 10일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죠. 10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일단 1번을 먼저 보면 문제 발생 보도 이후 급격하게 판매량이 감소를 했느냐. 근데 문제 보도 발생은 9월 첫째 주에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일부터 기기 자체의 분량에 대한 고객들의 의심이 걱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기술팀 과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팀 과장을 보면 다시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일부터. 근데 지금 표를 보게 되면 17, 18로 보니까 예상이 완전히 어때요? 빗나갔습니다.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고객들의 의심은 지속되고 있다. 왜? 16일 날 발표한 이후에도 판매량은 계속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발생하기 발견 전에 기기 판매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금 보면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월 중순에서부터 대폭을 하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9월 중순, 그죠? 20만 대에서 10만 대로 줄었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6만 대로 확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발생 보도 이후 급격하게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푸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속력, 거리, 시간 문제입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속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속력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 양별에다 시간을 곱하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냐?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어떻게 해요? 속력으로 나눠줘 버리면 시간은 뭐가 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식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아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내용들이 요 식을 좀 많이 써요. 시간에 관련된 식으로 세운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우는 좀 많이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 이 두 가지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를 한번 보면요. 3번을 보시면 둘레 10km의 공원이 있다 그랬어요. 10km의 공원이 있고, 갑돌이랑 갑순이는 공원 한 지점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만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돌이가 7km의 속력으로, 갑순이가 5km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면 문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죠. 둘레가 10km인 공원이 있는데, 그죠? 둘레가 10km인 공원인데 둘이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대요. 그러면 얘가 출발하는 형태의 방향을 얘가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형태를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했으니까 이 방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돌고 있냐면 한 명은 7km, 5km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7km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둘이 뭐 어떻게 된대?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만났을 때는 얘가 이동한 거리랑 얘가 이동한 거리랑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겠어요? 얘 둘레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10km라 그랬거든. 그러면 둘이 만난 시각을 우리가 t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세 가지식 중에서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그럼 여기에다 뭘 쓰면 돼? 얘가 이동한 속력이 7km니까 얘는 이동한 거리는 시간을 t라고 잡게 되면 7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km/h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5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둘이 어떻게 돼? t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된단 말이야.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만났을 때의 거리는 얼마가 나? 이동 거리의 합은 10km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10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2t가 될 거고 얘는 10이 될 거예요. 그럼 t는 얼마가 나오게 된다? 6분의 5가 나오게 된다. 이건 6분의 5시간이죠. 6분의 5시간이면은 이걸 분으로 고치면 얼마를 곱하면 돼? 여기서 6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된다? 50분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 세 가지 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그냥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알겠습니까?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세 가지 식을 익숙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5번을 잠깐 볼게요. 5번을 지금 보시면 지금 회의랑 교통 안내에 대한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일단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회의를 마친 H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주공항 근처에서 시청 쪽에서, 제주공항 근처 시청, 즉 제주시청이죠? 제주시청. 제주시청에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다음날 서울에서 점심 약속이 있대. 서울 점심. 그럼 낮에는 가야겠지. 아침에.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저렴한 교통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빠르고 저렴한이다. 요거를 준수하면서 우리가 뭘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교통편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문제에서 가장이 아니죠. 가장이었으면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라고 돼 있으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 그러면 제일이잖아. 가장. 그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최대한 빠르고 저렴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돼? 감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봤을 때 교통편이 공항 리무진이 제주시청 뭐 이제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택시 이렇게 돼 있는데 택시가 가장 빠르기는 해요. 그죠? 빠르긴 한데 문제는 교통비가 어때? 제주시청에서 소요시간이 10분 걸리고 3,500원,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40분 1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청 같은 경우는 20분 2,000원이라고 돼 있고 컨벤션 센터는 80분 7,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저렴하냐?
공항 리무진이 더 저렴하죠. 공항 리무진. 공항 리무진이 더 저렴해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출발 시간이 10시, 11시, 12시, 13시가 있는데 요거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장 어떻게 하면 돼? 일찍 출발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뭐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요 시간이 공항철도에서 회사가 서울 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서울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0분, 70분이 돼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봤을 때는 10시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10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30분이 걸린다는 얘기고 회사까지는 30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항 리무진이 제주시청에서 20분이 돼 있는 거니까 회사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회사로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만 생각할 수 있느냐 55분하고 20분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교통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30분 그죠? 도착지, 출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도착지를 회사를 생각으로 해보면 소요 시간은 얼마가 돼? 30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30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제주시청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때 이 금액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공항 리무진에서 봤을 때 가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00원이죠.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4,500원이죠. 공항철도가 4,500원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오게 돼? 6,500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점심 약속을 위해서 회사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예상 시간은 한 11시 30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시 30분. 그리고 나서 6,500원 정도의 교통비가 나온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 7번을 잠깐 보죠. 7번은 간단하게 볼 건데 다음 그래프를 보고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경영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목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영목표를 세울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춰 잡지는 않죠. 유지를 한다던가 그거보다 어떻게 좀 더 높은 형태로 잡으려는 성질이 있거든. 그런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를 봅시다. 경영목표에 보면 국내 원전 첫 번째 가를 보시면은 19.2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11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8.3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떨어지고 있지 전체 금액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경영 목표는 보통 장기적으로 센단 말이야. 그럼 장기적으로 세웠을 때 당연히 발전하는 게 좋고 더 늘어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가가 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가 중기, 다가 뭐야? 단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다 높게 잡잖아요. 그죠? 짧게 잡진 않습니다. 그죠? 그거를 유지를 하셔서 감안을 하시면은 우리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자면 9번은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묻는 문제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이 되는 면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인 면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인 면을 잡은 다음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보는가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준인 면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맞닿은 면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맞닿는 면이 어디냐? 그림 이거 평면 전개도로 봤을 때는 이건 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닿는 변. 맞닿는 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변을 가지고 그 방향이 어떻게 돌려지겠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9번에서 이제 몇 번을 9번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상하 반전이라고 돼 있죠. 상하 반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위아래로 뒤집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표시가 좀 제대로 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왼쪽 편에 보면 이런 도형 보이시죠? 그죠? 이런 도형 보이시죠? 이런 걸 뭐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걸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 이거 위에 보이시죠? 위에. 거기 그림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에 보시면 위쪽에 보이는 면이 있지. 요렇게 잡든가 요렇게 잡든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상하 반전한다고 돼 있으니까 상하 반전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꼭다리 부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 회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맞나요? 이게 상하 반전을 시켰으니까 밑으로 돌아가게 되면 좌우 반전을 다시 하게 되면 얘가 일로 갔다가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야. 좌우 대칭을 했을 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주면 돼. 다행히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면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먼저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죠. 11번. 자, 11번을 보면 박 과장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나 읽을 필요가 없고 넘어가게 되면 자, 문제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뭐가 되겠냐.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신재생 보급률의 경우에는 1,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모두 일관되게 11%를 목표로 잡고 있느냐. 그럼 어딜 봐야 돼? 신재생 보급률을 봐야지. 신재생 보급률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 나와 있어요? 표에 보면 세 번째 표 있죠. 세 번째 표에 보시면은 신재생 보급이라고 중간에 5대 중점 과제의 밑에 신재생 보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재생 보급. 신재생 보급이라고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11%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전 축소 시 에너지 시나리오는 신규 건설 없이도 향후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보고서 주제 있죠, 주제. 그죠? 주제에 보시면은 원전 축소 시 에너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석탄이나 LNG 등에 비해서 원전의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편이야. 그렇지만 사후 처리비나 사고 대응 대비 비용을 반영을 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성 높은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별 단가 보이시죠? 에너지별 단계로 봤을 때 원자력이 가장 어때요? 저렴합니다. 그죠? 저렴하게 됩니다. 저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뭐 초안 마련, 뭐 에너지12위원회 심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OECD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평균에서 봤을 때 그 표 첫 번째 거 볼게요. 표 첫 번째 거를 보시면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OECD가 나와 있어요. 그죠? OECD 국가들의 전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4번에서 읽어봤을 때는 연평균 증가를 훨씬 상회하느냐. 우리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3이네, 93.1이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1차 국가에너지 계획 대비 2차 국가에너지 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2차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현 수준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한번 볼까요? 지금 2차 국가에너지 그 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에너지원 전력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수요가 2차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현 수준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돼?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을 보시면 위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자, 1번 A와 C 브랜드는 새로운 디자이너 영입이 시급한 문제라고 해놨으니까 왼쪽 표를 보시면은 회사의 센서와 발색, AF 친속성, 그 다음에 저조도 검출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이 어때요? 5점입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점수대가 현저히 어때? 20점 만점인데 낮아요. 그러니까 C도 같이 봤을 때 디자인이 어때요? 현저히 낮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이너 영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A 브랜드의 성능 평가가 가장 높으냐? 그냥 A 브랜드를 볼게요. A 브랜드를 보게 되면 성능 평가를 봤을 때 어때? 떨어져야 되죠. 근데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이 어때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브랜드의 성능 평가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지 안 높은지 성능 평가를 봤을 때는 얘네들을 합쳐보면 돼요.
그죠? 합쳐보면 됩니다. 3번을 일단 먼저 볼게요. 3번을 봤을 때는 CD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CD를 봅시다. 가격이 어때요? 4점이죠.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의 디자이너는 경쟁사 대비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데 E 돼 있으니까 디자인이 19라고 돼 있으니까 탁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D랑 E는 성능 면에서는 동일한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D랑 E를 한번 볼까요? 일단 D를 보게 되면요. D 1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4. 요게 성능 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7,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2 더하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18, 25, 3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 28, 32가 되고요. 그럼 둘이 같네. 그죠? 자, A 같은 경우에 한번 볼 거야. 2번으로 돌아가서. A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얘는 21이 될 거고요. 그죠? 2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그 성능평가라고 봤을 때, 그냥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성능평가가 다른 브랜드에서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 봤을 때는 얘가 성능평가가 가장 높겠느냐에 대한 언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때? 적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적당하지 않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점수대가 성능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점수를 어떻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합해보면 돼요. 얘네들 점수를 뭐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합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10, 11, 11이니까 이거 합치게 되면 32가 나올 거고 거기다 17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A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거 합치게 되면 20이라고 28이 되는 거니까 가장 높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을 봅시다. 다음은 위의 자료를 참고한 후에 각 기업이 내놓은 대안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A를 먼저 보게 되면 본사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이미 가장 높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빠르게 섭외해서 앞서 나가야 된다. 성능하고 가격 경쟁력, 그죠? 성능하고 가격 경쟁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때요?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 특히 가장 높아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죠? 그럼 성능하고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를 빠르게 섭외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B. 점수를 보니 우리는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성능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여치고 나가야 된다기보다는 점수를 보는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성능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치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어때요? 이 부분이 틀렸죠. 3번에 본사의 저조도 검출력은 탁월하다. 맞죠? 다른 기업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가장 높죠. 지금 표를 봤을 때는. 저조도 검출력을 제외한 성능 평가는 준수한 편이다. D. 그렇죠? 저조도 검출력의 차가 좀 떨어집니다. 가격 경쟁력부터 확보하도록 한다. 가격 경쟁력도 어때요? 그죠?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부터 발표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5번. 현재는 2등이지만 1등으로 치고나가기 위해서 성능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한다. 디자인하고 가격이 어때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치고 나가자라는 부분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냐? 2번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자, 14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전개도 문제가 나왔는데 전개도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뭘 먼저 잡아? 기준면. 그 다음에 뭘 잡아? 맞닿는 면. 요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통 눈이 좀 띄느냐. 거기 전개도 중에서 어디가 눈에 띄어요? 요거. 맞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1, 2, 3, 4, 5번 중에서 알맞은 걸 고르라고 돼 있는데 1, 2, 3, 4,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붙였을 때 지금 뒤쪽에 보면은 3개짜리가 있어요. 그죠? 3개짜리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어때? 방향이 안 맞아요. 그죠? 방향이 안 맞고 얘가 지금 방향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 있는 부분 얘 지금 방향이 위로 가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럼 어디가 와야 돼? 이게 오는 게 대각선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면이 틀렸어? 1번은 이쪽 면이 틀렸어요. 그 위에 있는 면이 와야 돼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어떻게 오겠냐 접혔더니 얘를 돌린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그죠? 밑으로 내리게 되면 2번에는 앞에 있는 면이 틀렸어요. 앞에 있는 면이 이렇게 와야 돼. 그죠? 3번 같은 경우에도 얘를 돌리게 되면 역시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면의 이쪽 위쪽 아래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쪽이 오게 되느냐라고 돼 있을 때 옆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위에가 이렇게 깔려야 돼. 근데 거기 어떻게 깔렸어? 밑에 있는 얘가 먼저 깔렸죠. 이렇게 여기가 이 부분이 틀린 거야. 4번 같은 경우는 어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면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넘길게요. 자 넘겨서 19번을 볼게요. 19번은 그 수유추 문제죠. 수유추 문제인데 수유추 문제 다음에 제시되는 숫자의 근거 배열에 근거하여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근거한 거 배열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1, 8, 여기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 4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3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의 규칙을 지금 보니까 규칙을 봤더니 여긴 7이죠. 여기도 7이에요. 여기도 7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규칙을 보니까 여기는 곱하기 2가 돼 있고 여기는 곱하기 2가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 있어야 돼? 곱하기 2가 돼 있어요. 그쵸? 곱하기 2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게 돼요? 10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죠. 20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이거 뭐 찾는 거야? 참거짓을 찾는 겁니다.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이 뭐가 있겠느냐 이걸 찾는 건데 일단 첫 번째부터 읽어보죠. 3학년 1반에서 4반까지는 1층 3학년 1반에서 4반까지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1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두 개 반이 예체능 반 요 내용도 있네요. 5반 이후에는 뭐라고 돼 있냐? 2층 또는 3층에 있대. 이렇게 돼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영희는 예체능 반이다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두 개 반이 예체능 반이래요. 그럼 마지막 두 개 반이 예체능 반이라고 했으니까 5반 이후에 몇 반까지 있는지는 모르죠. 몇 반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두 개 반이 뭐라고요? 예체능이래. 예체능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 반의 교실은 모두 3층에 있다. 예체능 반은 모두 3층. 예체능 반은 모두 3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A. 영희는 예체능 반이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영희는 예체능 반이냐. 지금 영희는 3층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돼 있고요. 마지막 두 개 반이 예체능 반이라고 돼 있고 영희는 3층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돼 있는데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밑에 거는 여기 옆에다 다 있을게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영희는 예체능 반이다. 그럼 마지막 두 개 반이란 얘기야. 영희는 마지막 두 개 반이야. 근데 이 마지막 두 개 반이 어디 있다 그랬어? 2층 또는 3층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2층 또는 3층. 근데 영희는 어디에서 수업을 듣는데? 3층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죠? 그럼 영희는 3층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돼 있는데 영희는 예체능 반이다. 이 두 개 반이 예체능인 건 알겠는데 이게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어때요? 알 수가 없죠. 자, B번 볼게요. 예체능 반은 모두 교실 3층에 있느냐? 예체능 반은 교실 3층에 있느냐? 예체능 반 마지막 두 반이 그죠? 마지막 두 반이 예체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5반 이후에는 마지막 두 반까지 어딘가 있겠지. 근데 이걸 2층하고 3층에 분산시켜 놨단 말이야. 5반부터 몇 반까지는 2층이고 그 다음 반부터 또 몇 반까지는 3층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쭉 2층하고 3층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체능 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희는 예체능 반이라고 했을 때 3층에서 수업을 듣는 반이 그럼 전부 다 예체능 반이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근데 B도 봤더니 예체능 반의 교실은 모두 3층에 있다. 얘도 어떻게 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두 개 반이 예체능이라는 밖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의 답이 되냐? 5번. A, B 모두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에서 그 다음 문항 해설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